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새마을 사업을 펴고 있는 경상북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세계 물포럼 개막 8개월을 앞두고 세계 물포럼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명장들의 상품팔로 개척을 돕기 위한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돼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새마을 봉사단을 파견한 경상북도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취재진이 세네갈에 파견된 봉사단원으로부터 직접 현지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경상북도 새마을 리더 해외 봉사단은 모두 68명. 지난해 말 파견된 봉사단원들은 내년 2월까지 1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한 서아프리카에 속하는 세네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네갈 현지에서는 정부와 코이카 등으로부터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위생 등 각종 주의사항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냥 최대한 주의 경고사항으로만 메일과 전화로 확인 전화해주고 우리 안전관리사항으로 그 외에서는 세네갈 현지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거나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네갈 현지 봉사단원들은 서아프리카 주변 국가들과의 국경이 폐쇄되고 아직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되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하게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끼리도 이거 어떻게 됐나 사실 불안감이 있지만 그냥 현장에서도 일을 하고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사실은. 경상북도는 봉사단원들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해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에볼라 확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봉사단원의 철수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인 제7차 세계 물 포럼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가 세계 물 포럼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포럼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 세계 물포럼 지원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세계 200여 개국에서 국가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정보기관 등 3만 5천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경상북도는 국제행사 참여, 과정별 운영 방안 마련 등 행사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오기 때문에 또 시도민의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이 출범 각오를 밝힌 현장입니다. 세계 물포럼의 성공 여부는 남은 8개월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교통과 숙박, 회의장 등 인프라 구축은 필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 물포럼 조직위가 재정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 인프라 지원, 지역만의 핵심 이슈 발굴, 통합적 물관리 정책 네트워크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세계 물포럼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은 요원합니다. 시도민의 참여가 아직도 사실은 좀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이끌어갈 또 어떻게 보면은 주도할 NGO나 시민사회 부분에 있어 좀 역할이 사실은 아직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낙동강 국제 물주관 행사에서 세계 물포럼과 같은 방식으로 최종 리허설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전국 공기업의 지난해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기업은 성적이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타 지역으로 팔아 생산 원가를 줄이고 부채 제로를 만든 공기업.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안동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현황입니다. 2년 연속 보통 등급을 받은 후 개선된 성적표라 더욱 돋보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성 지역에 우리 상수도 공급하면서 생산 원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현재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 공기업의 지난 한 해 경영을 평가한 결과 대구 경북 지역 36개 공기업 가운데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안동과 김천 상수도 공기업, 구미 하수도 공기업, 그리고 문경시설관리공단 등 4곳뿐입니다.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곳도 문경의성 상수도 공기업과 영천 하수도 공기업 등 3군데나 됩니다. 경영 실적은 물론 고객 서비스 평가도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보통인 다 등급을 받는 등 대구 경북 지역 36개 공기업 가운데 61%인 22군데는 다 등급 이하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28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60%가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지만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은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채가 심각한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감축 노력이 굉장히 좀 크게 향상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상하수도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민 서비스 측면에서 품질 향상 측면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만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은 10%까지 연봉이 삭감됩니다. 지방 공기업이 부실하면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만큼 특단의 자구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영주입니다. 의성군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 축제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주말로 예정됐던 빙계 얼음골 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열기로 했던 마늘 축제와 실버 문화 축제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성군은 소모성 행사를 자제하는 대신 구제역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 100일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집 정원의 65%를 뽑는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를 우선해야 할지 수험생 상담이 한창입니다. 아무래도 방학이니까 방학 때 잡아야지 다 좀 수월하게 9월달 모의고사도 보니까 방학 때 사탐을 좀 많이 파고 그다음에 수학 안 되는 부분 좀 많이 파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달부터 수시 원서 접수에 들어가고 수능 전 논술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관리와 집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학습량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에 지원하는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한 학습을 강조합니다. 상위권은 난이도 높은 심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중하위권에서는 핵심 개념 정리가 더 강조됩니다. 중위권의 경우라면은 최소한 정답률이 50%, 60% 되는 문항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평가를 통해 드러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평소 해오던 학습 태도를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울릉도를 대표하는 특산품인 마른 오징어 재고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소비가 급감했기 때문인데 울릉군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영하 20도의 냉동창고 문을 열자 비닐 포대와 상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에는 노르스름한 마른 오징어가 겹겹이 묶여 있습니다. 울릉도의 마른 오징어 재고량은 20마리 묶음으로 10만 2천 축, 41억 원어치로 IMF 외환 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대입니다.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은 10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육지 소비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어민과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자 울릉군은 정부 비축령 연말 수매를 다음 달로 앞당기고 군수는 전국 세일지에 나섰습니다.
청정지역 울릉도 오징어를 전국 음식점이나 급식체에서도 좀 써주시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울릉군은 내일부터 4월간 오징어 축제를 열어 소비도 늘리고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문화방송 모바일 M밴의 한 회원은 어제 오후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행을 탔는데 차량 천장에서 녹즙거기가 섞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빗물이 스며들었는지 전동차가 낡아서 생긴 일인지 확인해달라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차량 내외 온도차에 따라 생긴 응결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장인을 무형문화재 또는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지만 상품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분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장구와 북, 검은고, 가야금 같은 국악기는 영남 지역, 특히 대구가 원조입니다. 타악기도 대구로부터 제조 기술이 전파됐습니다. 부산에서 발달한 꽃신이며 도자기, 목공예품 등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무형문화재 제12호 김종문 대고장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의 중요 무형문화재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대구지방조달청과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중요 문화재 등 여러 장인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전통문화 상품에 대한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관공서와 학교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전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특별전을 열고 홍보와 판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그 작품이 정부 조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우리 소비 촉진도 좀 진행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문화방송 2층 특별 전시실에서 모레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바퀴 정미옥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의 색다른 볼거리로 탄생한 드랑길 시화거리 준공 제막 행사에 나왔는데요. 와,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상화, 박혜수 시인의 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인성, 이쾌대 화백의 유명한 그림들도 이곳에서 모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수성덜에 자리한 드랑길 먹거리 골목을 문화적인 콘텐츠를 살려서 이렇게 시화거리로 조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에너지 절약 목소리가 높아지곤 하는데요. 경상북도 에너지절약추진본부와 녹색경북 20일 추진협의회, 대구경북 녹색연합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에너지 절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연말까지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정부 주도형 에너지 절약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업체가 지역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가젠 임플란트, 세계적인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인 스위스 스트라우만사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젠 임플란트는 스위스 스트라우만으로부터 72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모두 884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 말까지 성서 5차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어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됩니다. 동네 한바퀴 정미옥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고령군 토양 훈증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5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2명을 구속하고 농민 등 3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토양 훈증제 공급업체 대표와 간부인 2사람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토양 훈증제 지원 사업을 맡아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30%를 대신 내주고 다시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에서 지난 3일에 만들어 유통기한이 6일까지라며 빵을 판매했지만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하루 만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상했다고 항의하자 마트 측이 문제의 빵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해당 마트는 며칠 전 충청도의 한 공장에서 만들어 냉동 유통시킨 빵을 마트에 입점한 제과업자가 해동한 뒤 당일 만든 것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빵을 해동해 당일 제조로 표기해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봉화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이유 없이 파출소에 전화해 여러 차례 출동 요청을 해놓고 경찰관이 신고에 응하지 않았다며 파출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57살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최근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70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보험사에 수리비를 허위 청구해 4,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자동차 정비공장 대표 57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속이거나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해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올해 상반기 기획사업비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해 경북도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68곳에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은 소규모 복지기관 지원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 다문화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용됩니다. 예천군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용궁 순대축제에 8만 5천 명이 다녀갔고 이달 1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삼강주막 막걸리 축제에는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예천 은붕어잡이 축제에 14,000명이,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예천 곤충 페스티벌에도 사흘간 이미 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4대 축제에 20여만 명이 다녀가 예천 여름 4대 축제가 여름철 테마축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추석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1,200억 원 이내, 업체당 4억 원까지고 취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